쌀 한 톨에도 7근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하죠. 작고 사소해 보이는 거에도 무거운 수고와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그 한 톨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7근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미담입니다. 쌀 한 톨의 이야기, 그 작은 시작을 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고전을 좋아했습니다. 도덕경, 논어, 명심보감, 맹자, 주여. 그 안에 담긴 말들은 짧았지만 늘 마음에 길게 남았습니다. 한문학을 공부하며 깨달았던 건 그 짧은 문장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 생각과 무게가 담겨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을 일미담이라 지었습니다. 쌀 한 톨에도 7근의 땀이 담기듯 짧은 한 문장에도 깊은 뜻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요. 이곳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느끼고 곱씹고 나누는 시간을 위한 곳입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자왈, 지지자, 불여우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주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지는 그 일을 아는 것이다. 호는 그 일을 기뻐하며 실증내지 않는 것이다. 락은 그 일을 즐겨 피곤함을 잊고 늙음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좋아함으로써 즐거움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고 결국은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는 배움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하고 즐기는 배움. 그 안에 진짜 성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7근의 깨달음으로 현대적 해석과 함께 7가지의 속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일을 이미 끝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이 나의 삶에 적용된 건 아니죠.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있어도 그 지혜가 내 안에 뿌리 내리지는 않은 겁니다. 공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좋아함이 있어야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2. 좋아함은 마음의 불씨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마음의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가 있어야 불이 붙고 불이 붙어야 따뜻해지듯이 좋아함이 있어야 배움과 일에 온기가 깃듭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공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하는 일들은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은 다릅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 느려도 끝까지 붙들게 됩니다. 좋아함이 있으면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3. 즐거움은 노력의 경계를 넘는다.
즐거움은 노력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즐기는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일 자체가 이미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느라 밤을 새워도, 좋아하는 주제를 파고들어도 피로함보다 설렘이 먼저 찾아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노력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즐기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요구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선택이 됩니다. 공자는 바로 이 경지를 배움의 최고의 단계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안다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힘을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4. 즐거움은 에너지를 낳는다. 즐거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즐기는 사람은 피곤함을 덜 느낍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기는 사람은 덜 지치고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즐기는 자는 늙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몸의 피로뿐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까지 가볍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즐거움은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을 높입니다. 즐거움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즐거움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5. 좋아함은 자발성을 부른다. 좋아함은 우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마음이 향합니다. 공부를 억지로 하던 시절에는 책을 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날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만나면 저절로 책을 찾게 되고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이 자발성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수동적이던 내가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그저 내가 좋아서 나 자신을 위해 하게 됩니다. 이 자발성이 쌓이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 길은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찾은 길이 됩니다. 6. 즐거움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즐거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드럽게 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따뜻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즐거움이 없는 자리에서는 의무와 불편함, 긴장만 남습니다. 반대로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늘 긍정적인 기운이 돌고 그 기운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즐기는 일은 혼자일 때도 즐겁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커집니다. 그 즐거움이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즐기는 마음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7. 즐기는 자는 끝까지 간다. 마지막으로 즐기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좋아함보다 즐거움은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때로 벽 앞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그 벽을 넘어가게 합니다.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공자가 즐기는 자를 가장 높은 단계에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지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쌀 한 톨 같은 한 문장과 7근의 무게가 담긴 해석을 함께 하셨습니다.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해야만 하는 일들에 쫓겨 마음이 시키는 일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어느새 좋아하는 마음도 즐거운 감각도 그저 사치인 양 저 멀리 미뤄두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좋아서 견디고 즐겨서 나아가는 길.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지만 소중한 좋아함 하나가, 피곤함을 덜어주는 즐거움 하나가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즐거움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쌀 한 톨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7근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